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이 이때 마침 그 지으시는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은 2019년 10월 12일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과 하는 1022 그룹이죠. 1022 그룹. 1022 그룹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들어가는 것이 이 1022 그룹인데 창세기 1장에서 많이 했고 그럼 창세기 2장에 와서 1022 그룹에 오늘이 999로 되는 그런 날입니다. 999로 돼버리면은 시리얼 넘버 999인데 시리얼 넘버 999가 되면은 1022를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구조가 그려져 있어요. 이 전체 시스템이 뒤에 세 자리 숫자가 차버리고 네 자리로 바뀌면은 이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QR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갖고 더 이상 못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22 그룹은 오늘로서 끝이 나고 내일부터 이제 1023 그룹이 되어지는데 1023 그룹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로 가는 그래서 역사서 역대기 상하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12권입니다. 12권으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 앞으로 이제 역사서 하면서도 국가 역사 정체성은 이야기하겠지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이 내용은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웃 나라들, 다른 나라와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물론 그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민국이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마지막이지만은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가끔 언급을 했지만은 교회의 회개입니다. 교회의 회개. 교회 회개 중에서 회개해야 될 교회가 회개해야 될 제목 복음을 전한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복음으로 해서 전한다 하는 이 교회는 대한민국이 현재 규진인데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볼 때 반드시 회개 5가지 신학제도 이건 앞으로 뭐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관계되겠고 목사제도 그 다음에는 지역화 1980년에 5.18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지역적인 이 교회지만은 색깔 자체가 분명히 달라 보였던 이 현상이 있다. 다른 나라도 있게 되겠어요. 있게 될 거예요. 이 지역화는. 근데 이런 걸 뛰어넘어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신분 세탁하는 사람들이 지역화하면서 이제 완전히 드러날 거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척해 있는 이 문제고 국가의 어떤 정책 부분에서도 각 나라에도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국가 정책하고도 관계되어지는 기준 정책이죠. 국가를 나타내는데 그런 방향을 정했는데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참 기준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 이 남북 통일을 교회가 잘못한 일은 뭐냐니까 남북 통일에 하는 거는 국민들 전체가 바라보는 거지만은 이 국민들 이끌어야 될 교회는 이 남북 통일을 객관화시켰다니, 객관화.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듯이 교회도 바라봤다는 거죠. 남북 통일 되어지든지 말든지 되어지면 좋고 안 되면 뭐 어떻게 했느냐. 또 되어지는 것이 또 안 된다 그럴 적에 지금 현재 남북 무슨 통일? 연방제 통일.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통일 방법은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을 교회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나타내지 않냐고 그냥 신분 세탁 그다음에 지역화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교회는 국가가 나아가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국민들 전체가 보는 주제가 되어지는 이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라든지 찬성하든지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역사가 흐르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 그리고 미군이 어떤 개입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 미군이 개입해서 이 나라가 어떤 유지되겠지 안 그러면 미군 철수하면 이게 교회는 반드시 반대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조가요. 그거는 이번에 10월 3일이라든 10월 9일 현재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는 미군 철수가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미군을 철수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는 건데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한단 말이죠. 당연히 현재는 미군 철수가 하면 안 되는 그래야 국가가 바로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 통일이라는 이 주제를 주었을 적에는 교회가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되느냐. 교회의 색깔이 없다. 교회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앞 5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목이 이렇다 하고 나오지만은 각 나라에요. 이 5가지 교회가 회개될 부분은 분명히 나타난다. 더 많이 나타나겠지만은 5 정도로 줄여서 우리가 회개 5 하는 요소에 교회의 5가지 회개 제목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되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내용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향후에 우리 국가의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국가에 이 내용은 우리는 그동안에 동북아 공존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북아 공존환. 이것도 5나라 국가를 이었는데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 만주, 몽고 이 5개국을 넣었어요. 이 5개국은 마침내 어떤 벨트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유대가 되어지는 적대적으로 전쟁을 해서 폭격을 한다든지 이런 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서로 간의 어떤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는 5개 국가는 서로 연대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이 연대된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모범적인 그런 국가 연대를 나타내니까 요 내용을 할 때는요 국가가 미국이 나타내는 것처럼 어떤
독립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치적인 이런 내용에 나타내는 그걸 우리가 연방제라, 그거는 미국이 연방제라 해서 이 독립적으로 하면서 서로 간에 하는 이런 거는 연방제로 할 때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갖고 연방제가 아니고 이 5개 국에 대해서 이것이 서로 간에 유대를 맺는다. 이거는 연방제로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5개를 다 한 사람이 통치한다 하는 것은 안 맞고 5개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 왕래가 되고 서로 교류가 되면서 통치 자체에서 제한은 일정한 범위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어떤 그 관계처럼 국가 자체는 분명히 인정되는데 이거는 구분되어지는 국민들도 구분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은 구분되어지는 마치 EU 연합하고 비슷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화폐라든지 여러 가지가 서로 간에 하나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 이걸 왜 이리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저희들이 표현되어진 내용이 중국의 붕괴입니다. 중국의 붕괴. 중국이 붕괴하면은 전 세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타나므로 이걸 중국 내에서 이 어떤 또 중국 안에서의 나름대로 지금은 하나로 중국 되어 있지만 이 중국이 분산되면은 각 성 단위로 옛날에 왔던 청나라 시대에 남아있던 그 성단위가 되든지 안 그러면 명나라 시대에 남아있던 성단위가 되든지 오래전부터 서로 간에 융합이 되어지지 않는 중국 내부에 있는 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땅이기 때문에 5개 나라가 합쳐도 그 중국을 다 참 어떻게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떤 그게 되는데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붕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벨트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이 벨트는 마침내 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에서 아시아 전체를 휘감는 해안 지역하고 저 서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그 어떤 벨트, 그 중국을 이 감싸는 이런 벨트를 형성하는데 동북아 공조난이 1차 공조난, 2차는 저기 서아시아,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 벨트가 형성돼서 서로 교류하고 3차는 남쪽에 있는 섬나라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섬나라들이 형성되면서 그 인도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3차까지 하게 되면 인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인도와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의 붕괴 사태를 막아가면서 인류 전체의 평안, 평강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고 동북아 공조난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래요. 중국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에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시나리오였죠. 중국의 붕괴를 막으려면 반드시 동북아 공조난이 5개 국가가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붕괴될 것은요, 사실은 이제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제가 워낙 크니까 오랜 역사가 지나가야 중국이 이렇게 해서 붕괴됐구나라고 나오는 그 중국의 어떤 그 거대한 흐름인데, 근데 그것이 어저께 아니고 그저께 그걸 본 거예요. 중국이 마침내 붕괴되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걸 이 시간에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표현하는데, 중국의 붕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끈앞을 천안문 사태부터 읽어야 됩니다. 천안문 사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탱크 앞에 가로막고 있던 청년을 그냥만 뭉개버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죠. 천안문 사태. 아직도 살아있는데 지금 홍콩 사태가 남아있잖아요. 똑같이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가 한 청년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처럼 홍콩 경찰이 한 청년의 가슴에 총을 딱 대고 그냥 방아쇠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걸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 현재 중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경악할 내용인데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붕괴되어 된다는 거야, 붕괴. 근데 이 붕괴 조짐이 그저께 봤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댐, 산사댐이잖아, 산사댐. 산사댐이 지은 지 지금 현재 완공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붕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관여했던 사람들 중국 정부가 다 끌어당겨고 잡아 들여가지고 조사 중이다 그러면서 한 7년, 이제 10년, 완공은 10년 해갖고 그 후에 3년 지나서 지금부터 7년 전부터 물을 모았는데 거의 한 2분의 1을 조금 더 넘었다나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 모인 물 자체가 이제 모이니까 중국의 그 땅바닥에 받치고 있던 물무게 때문에 그 물무게 얼마나 많은데 그 물무게 때문에 땅에 지진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땅이 흔들흔들하고 그 주변에 워낙 무거운 물이 받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던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진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런 균열이 가니까 이 방류를 하는 거예요. 방류를 도무지 이리 놔뒀다가는 중국 전체에 큰 재앙이 온다 이래갖고는 방류를 했는데 그 방류량이 저 밑에서 오는 호수 하나 어마어마한 큰 호수죠. 그 호수의 물이 결국은 그 양저강이죠. 양저강 장강이라 그러는 양저강 그 강에 이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역류가 되고 그 호수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그 호수 물이 불어나가지고 호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다가 매몰됐다는 거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매몰됐다라고 보는데 중국에서 방송은 딱 한 번 300만 정도에서 피해난 정도로 발표하고는 더 이상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중국은 지금 이 사태가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태로 지금 나타나는 중국의 그 붕괴는 바로 사람의 생명을 아주 초계같이 과거에도 그랬고 전쟁이란 미명 앞에 사람을 죽이는 거, 통치란 미명 앞에 사람을 죽이는 거,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요 아주 우습게 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인권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산국가라 하는 그 자체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국가 아니고 공산당이 아니면은 무조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나라, 그 분위기, 그 나라가요 전 세계 인류가 볼 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죠. 나라 단위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국하고 정책을요 분명하게 하나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중국이라고 한 나라를 이제는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어떤 모든 성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을 단위로 해갖고 그 성에 있는 책임자하고 꾸준하게 협력 교류하고 다른 나라는 몽고는 몽고대로 또 북한은 북한대로 만주는 만주대로 1대1로 성 단위로 즉 중국의 5개 성을 일본, 한국, 북한, 만주는 중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중국의 성이 5개 하면 충분하게 아마 각 국가가 서로 간에 교제하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산사댐이 그 방류하는 그 내용에서 이 호수에 물이 들어가는데 역류가 되어 가는데 물이 들어갈 때 마침 하나님의 개입이 신호가 보이는 것 자체가 물론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은 거하고 연결하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 가는 게 좀 우리가 연결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저희들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장마가 그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장마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마가 온 데다가 산사댐에서 넘어오는 그 물이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그걸 역류돼서 호수에 있는 물이 내려가는데, 내려가야 될 물을 우리 역류시켜서, 마치 우리가 바다에서 비가 많이 와고 장마가 짖는데 마치 밀물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막 올라오면요, 그거는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더 침수 현상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장마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시기를 맞추겠어요? 누가? 그건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중국의 붕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이런 내용을 이제는 1022-999에서 나타낼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걸 주어졌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개인이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개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분명한 의미를 두고 이유를 두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찾아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시작은요 정말 미미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아주 강성한 결말, 즉 나이가 그 사람의 그런 자세로서 언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 45살부터예요. 45살부터 한 20년간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간다면요 20년, 최하여 20년만 보내버리면은 최합니다. 더 길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20년만 보내고 나면 그 중심으로 나가면요 나이가 65, 저는 지금 68인데 65쯤에서는 바로 2012년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2012년 60살 들어와서 선포했는 거라고 보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런 섭리를 어떻게 보느냐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개입합니다. 이스라엘이 개입해라 말아가는 어떤 사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북한에 폭격을 하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남북 간에 전쟁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접근이 됐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요 재래식으로 아니 갈래 아니 갈 수 없을 정도로 핵무기가 단적이 있어도 이 핵무기는 사실은 고철 덩어리예요. 지금 언제 이스라엘에서 공격할지 지금 안절부절이죠. 겉으로는 미국하고 뭐 대화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어떤 체면 안 그러면 대외적으로 뭔가 정책을 잘하는 내용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미국도 지금 발등에 불이죠. 보통이 아니죠. 북한과 대면에서 만나주고 할 시간이 없어요. 미국도.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개인이 지금 탄핵돼야 될 위기 때문에 그거 지금 준비하느라고 있지. 중국은 중국대로 산사 문제 지금 이런 천안문 사태 그리고 홍콩 문제 붕괴될 위기. 우리 중국과 미국 간에 이거 국가 간에 지금 현재 경제 지금 마찰 이것도 지금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붕괴될 노예죠.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10월 3일이나 10월 9일에 있던 이런 영향에 의해서 북한 주민의 움직임이 지금 아주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 박상학, 이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박상학 참여 이름, 박상학 계좌로 보내는데 농협 237075-52-071505 이 구자료예요.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에 대한 이 내용을 개인이 이런 데 헌금을 함으로써 개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은 참여해야 돼. 누구든지. 적어도 한 가정에 많은 좀 더 가면은 사람 수가 많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 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소한의 많은 이상은요, 이 사람 앞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요, 헌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체, 자동 이체를 해서, 그 대한민국의 이 통일에 참여하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요, 정말 후회합니다. 되어지는 거 봐야지, 되어지는 거. 일본은, 어제 또 일본 이야기가 나오대요. 일본도 그랬어요. 왜 일본이 대한민국을 완락하느냐? 일본은 섬이니까 꺼진다 그랬잖아요. 일본 섬이 꺼진다. 일본은 그래서 결사적으로 올라옵니다. 결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지. 받아들여갖고 일본의 어떤 2000년 전의 대한민국 역사, 가야국 역사를 서로 간에 풀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을 하여금 언어를 한글로 바꾸게 하는 이 일을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어제 그 텔레비전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홋카이도 섬이라고 저 일본 북쪽에 있는 중국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경계가 되어지는 홋카이도 섬이 홋카이도 섬인데 홋카이도 섬에서 조금 더 가 있는 섬이 지금 침몰하고 있대요. 침몰하면은 그 일본의 그 해상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안으로 쑥 축소한다. 육지에서 얼마 떨어졌다 이것을 갖고 자기 나라 어떤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갖고 일본이 지금 비상사태에 지금 들어가는. 일본은 섬이니까 마침내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갖고 괜히 그 독도 하나 갖고 할 게 아니라 일본하고 마찰할 게 아니라 일본 전체를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는요, 대한민국하고 같이 한 데는 한글을 그 나라에 국어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권이고 우리의 권리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가서 북한과 만주 그리고 몽골하고 하는 이 동북아 공존을 만들어가는 분명한 구조가 된다. 1022 그룹의 999번, 999호 오늘 마지막입니다. 동북아 공존한 대한민국의 장래 한글을 통해서 2508년에 전 세계 인류가 한글을 분명히 이걸 국제어로 그리고 공용어로 적어도 주님이라는 이 말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주님이라는 말에 한글이라고 한글로 통해서 다른 언어로 쓰지 아니하고 주님 주 아니고 주라 그 입을 모든 사람이 입을 주라 한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응돌린다 하는데 그 내용을요 성경 내용을 바꿔서 주님 존칭을 쓰는 그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비전이면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